IP 업체들 좀 있으면 이거 안 만들 BTS AI 만들어서 AI 친구 만들어줘서 BTS랑 대화할 때마다 1센트씩 받아보세요. 여러분 K 컨텐츠는요 이거 갖고 떼돈 벌 수 있습니다. 저 지금 듣기만 해도 떼돈 벌 것 같죠? 이거 투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AI에게 물어보면 그 정도는요 너무 잘해줘요. 그것까지 네. 그 윙맨에서 다 해줍니다. 알고 야. 그걸 해줘요. 네, 그러니까 요즘 틴더나 대단하다. 힌지에 있는 여성들의 불만이 뭐냐면 남성들이 갑자기 나이스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근데 그게 또 왜 불만이에요? 왜냐면 와. 이게 진짜 저 남자가 나이스한 건지 알수 AI 없게 때문에 된 나이스해진 거죠. 건지 판단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AI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네. 데이트 코치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AI가 이걸 와,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 반대로 AI가 과연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시점도 생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저는 일부 동의를 해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에게도 바이어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을 바꾼 결정적 그 순간 변곡점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영검입니다. 오늘도 광민소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집트 고고학자이자 한국 이집트 탐구도 소장을 맡고 있는 광민수입니다. 네. 변화를 맞는 결정적 순간 변곡점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오늘 이야기거리는 저도 미리 들었는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주제 뭔가요? 바로 오늘 주제는 AI입니다. AI 관한 거. 근데 저는 우리 제작진이 너무나도 주제를 잘 정한 게 AI도 맞아요. AI인데 그 중에서도 요거를 스페셜하게 AI와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맞아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AI 검색 최적화 전문 스타트업 블루닷 AI 연구 센터장으로 계시는 강정수 센터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올해 사실 말씀하신 대로 AI 쓰는 사람들이 진짜 제 주변에도 저도 그렇고 정말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센터장님은 그러면 AI한테 어떤 말투를 쓰시고 어떤 걸 주로 물어보시고 관계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우선 사적인 거는 항상 물어봐요. 고양이와 관련된 사적인 것. 그 다음에 저는 가끔 제 옷을 잘 못 입어요. 네. 그래서 전신 사진 사진을 거울로 찍은 다음에 와. 올려줍니다. 오늘 네. 위아래 색깔 잘 매치가 맞는 것 같아. 아, 그런 라고 것도 하면- 할 수 있고. 그럼요. 그러면 바지 색깔 딴 거 혹시 없어라고 물어볼 때도 있고요. 네. 한동안 그렇게 하니까 신발도 신고 찍어주지 이렇게 오. 얘기를 해서 와. 제가 신발까지 해서 세트를 한번 찍어서 올려준 적도 있거든요. 오늘도 그 AI 오늘은 안 추천-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최소한의 감각이 그동안 그 전에 이제 생긴 거예요. 이렇게 무식하게 입고 다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저는 최소한을 배웠고요. 그래서 요즘 스타일리스트로서도 AI가 많이 기능을 해주고 있거든요. 전 그래서 처음 들었어요. AI로 내 오늘 OOTD를 그러니까요. 확인받고 이거는 그걸 제가 거울에다 찍고 한번 물어봤어요. 하도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옷을 못 입니?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이걸 어떻게 개선하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물어보고요. 아니 저는 놀란 게 AI 연구소 센터장님이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부분에 AI를 많이 사용하실지 몰랐어요. 저는 사실 완전 정보 이거에만 쓰거든요. 정보도 저희 어머니를 공격하기 위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러면은 스마트폰 기기 변경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어머니 앞에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80이 넘었고 쓰는 기능은 카카오톡하고 유튜브밖에 없는데 스마트폰을 바꾸고 싶은데 어떤 것이 좋아 그랬더니 갤럭시 A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싼 저 거. 끄라고 저거. 싼 건 추천하니까. 왜냐하면 자기 아이폰 갖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뻔히 그 예상을 했어요. 그런 기능밖에 안 쓰는데 갤럭시 A 추천할 것 같아요. 갤럭시 A라 저는 어머니 AI가 어머님도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어머니 기분 나빠하시죠. 되게. 그러니까 네. 당장 저거 끄라고. 사람이 이렇게 고마운 일이 있을 때 신뢰가 생기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은 남녀나 뭐 하여튼 요즘 뭐 남남 여여도 연애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데이팅을 할 때 요즘 데이팅 앱을 많이 씁니다. 특히 유럽하고 서유럽하고 미국은 통계를 보면 압도적으로 65% 정도는 다 데이팅 앱을 쓰면서 만납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이나 유럽 가서 어떻게 만나셨어요? 커플 보고 이렇게 하면은 예의가 아니죠. 다 데이팅 앱이니까. 근데 이 데이팅 앱에서 가장 무능한 전반적인 그 집단이 남성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왜요? 왜 우리가 남자들이 왜 무능한 거예요? 그쪽에서 자기 피드를 잘 못 꾸며요. 그 어플에서. 그래서 요즘 틴더라든지 힌즈라든지 뭐 다 매치 그룹이라는 같은 회사에서 만들지만 여기에서 윙맨이라는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유료 서비스예요. 윙맨. 바람잡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료로 남성 많이 쓰는데 뭘 하냐면 네. 저를 이제 분석해줘요. 네. 저의 이제 프로필 사진을 보면은
나 너 사진첩에 접근 좀 하게 해줘. 그랬더니 프로필 사진 바꿔야 될 것 같아. 아 그렇게까지 그러면서요? 윙맨이라는 어플에서 어플에서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 사진첩이 들어온 다음에 요 두 개가 내가 보기엔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이거 포샵 처리해서 이렇게 올려줄게. 요걸로 바꾸자. 그리고 바꾸고 동의해야지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취미에다가 독서 적어놨어요. 네. 이러면 누가 좋아하니? 그걸 윙맨이 지금 그 해준 얘기를 한 거죠. 지금. 그래서 독서라고 적어놓으면 아무도 안 좋아해. 자, 너 어떤 장르 좋아해? 나 SF 소설이었을까? 아니 그래도 안 좋아해. 자 그럼 내가 지금 SF 소설 유명한 거 보여줄 테니까 그 중에 읽은 거 하나만 택해봐. 그럼 얘가 이렇게 막 시간적으로 지나가면 나 세 번째 거 읽었는데 그럼 그 제목 쓰면 되는 거야? 아니 여기에 유명한 문구를 내가 여기다 적어줄게. 그러면 여기에 이걸 보고 알아차리는 여성이 있을 거야. 그러면 너랑 연결될 확률이 매우 높아져. 독서나 SF 해서 놓으면 연결될 확률이 거의 없지만 이 문구를 너가 적어놨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야. 진짜 코치네. 연애 코치 뭐. 그래서 만약에 어떤 게다가 연애 코치인데 그 SF 소설을 다 알고 있어. 맞아. 너무 똑똑해. 그거 세상 모든 사람을 유혹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문구들. 예를 들면 뭐 참을 수 없는 존재가 되면 난 이 소설 읽을까? 이걸 아니 거기 있는 대사를 집어있잖아. 그러면 그 문구를 좋아하는 기억하고 있고 그 문구를 외우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너를 확인할 거고 100명 중에 한 명은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여기다가 라이크 버튼을 누르게 돼 있고 메시지를 남기게 돼 있다. 그럼 내가 그 메시지 분석해서 답장도 써줄게. 그거대로 써. 오버하지 말고 이거 그린라이트 아니니까 한 발짝 더 나가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아니 잠깐만요. 그린라이트 아니니까 한 발짝 더 나가면 안 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뭐 들이대지 말라는 거죠. 메시지 한 번. 그러니까 메시지 한 번 왔다 그래서 그 결혼까지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거니까 너무 급발진하지 말고 그것까지 그 윙맨에서 다 알고 그걸 해줘요. 네, 그러니까 요즘 틴더나 대단하다. 힌지에 있는 여성들의 불만이 뭐냐면 남성들이 갑자기 나이스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또 왜 불만이에요? 왜냐면 이게 진짜 저 남자가 나이스한 건지 이제 알수 AI 없게 때문에 되는 나이스해진 거죠. 건지 판단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AI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데이트 코치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AI가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 저는 그래요. 선물 잘 못한다는 남성들, 뭐 여자친구한테 그러니까 이 썸 타는 여자한테 메시지 잘 못 보내겠다는 남성들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AI에게 물어보면. 선물 아이디어 정도는요 너무 잘해줘요. 그러니까 뭐 조카들, 뭐 여자친구의 어떤 현재 조건에서 어떠한 선물이 좋을지 어머니에게 주변 사람에게 하면은요 거기에 맞게끔 취향 물어봐요 먼저. 근데 그분 취향이 어떻게 돼요? 뭘 좋아해요? 가처분 소득은 어떻게 돼요? 죄송한데 가처분 소득도 물어본다고? 뭐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선물을 제안을 주죠. 오늘 너무 재밌네. 근데 제가 최근에 저는 사실 감정을 AI와 공유하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 기사 보니까 AI랑 사랑에 빠졌다. 그리고 뭐 AI랑 데이트. 그리고 제 주변에 그 저희 골프단 소속 여자 아이가 한 명 있어요.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데 지금 솔로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집에서 AI랑 계속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켜놓고 산다는 거예요. 네. 한국으로부터 가서 제가 해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이제 딸아이가 대학 1학년인데 하루는 자기가 AI 때문에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울었냐 그랬더니 새벽 2시쯤에 조별과제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걸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는 분명히 커피 끓여다 주실 것 같고 학생인데 커피 먹고 정신 반대 차려갖고 해라. 뭐 새벽 2시밖에 안 됐잖아 아직. 뭐 이렇게 하면서 아침은 길어 막 이러면서 그럴 텐데 AI한테 얘기했더니 나 자기 너무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그러면 너는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고 고생했고 이렇게 가면은 사실 너의 학업이라든지 어쩌면 조별 과제에게도 너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내가 친구들한테 조별 팀원들에게 쓸 카톡 문구를 써줄 테니 이거를 예약 발송을 해놓고 너는 잠을 자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뭐 이렇게 공감을 해주면서 다독여주고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너는 정말 훌륭하고 너는 그리고 지금 잠을 자야만 하고 그것이 친구들에게도 조금 늦어질지라도 그 팀을 위해서도 좋은 거고 팀원들한테 어떻게 너가 메시지를 보내야 될지 내가 써줄 테니까 이거대로 쓰고. 그래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엄마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엄마는 분명히 커피 끓여다 주실 텐데 자기를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기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AI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아직까지 이렇게 메모리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2025년부터지만 2023년, 2024년부터 폭발적으로 AI를 통해서 대화하고 있었던 것들을 긍정적으로 볼 때는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10대, 20대 같은 경우에는 걸프렌즈
시장이 엄청나게 확장이 됐었고요. 네. 그리고 2024년 하반기부터는 미국에서는 보이프렌드 시장도 확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되게 그러니까 걸프렌드 시장이나 보이프렌드 시장이나 시차가 있는 게 조금 특이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10대, 20대 남성들이 AI를 그러니까 조금 더 IT 친화적인 그런 배경이 하기도 할 수도 있을까요? 있고 조금은 또 오타쿠 같을 수도 있을 거고 뭔가 또 은밀할 수도 있을 거고. 그거네 은밀한. 은밀한 그런.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10대부터 60대까지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네. 특히 40, 50대 여성들이 보이프렌즈를 많이 하는데 남성의 그러니까 파트너의 동의하에서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건 한국만의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남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공감력을 상실하거든요. 평균적으로 볼 때 그렇다라는 거고 예외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면 그러면 부부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 적절하게 그래도 인간의 남자친구 갖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 AI라도 그것도 되게 뭐 특이한 스트레스 풀 수 현상이네.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시장도 현재 형성되고 있고요. 아니 근데 제 입장에서 저는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AI를 정보를 얻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저는 사실 반려동물한테 감정을 주는 것도 최근에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던 사람인데 이건 진짜 무생물이고 그냥 사물 아예 사물이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존재하지 않는 뭔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인간이 이렇게 감정을 투영하고 이랬던 적이 과거에도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전공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고대 이집트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이집트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이집트에서는 특히 그 신상을 만들어요. 보통 돌로 만들죠. 네. 근데 그 돌로 만든 신상이 무생물이지만 이게 이집트인들한테는 실제 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감흥을 느끼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고학자들이 이론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뭐냐면 secondary agency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2차 행위 수행 능력이라고 하는 것인데 요거는 물리적으로 어떤 구현된 상태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무생물이죠. 근데 인간이 지속적으로 그 상태와 관계를 맺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물리적인 상태에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이 그 뭐 조각상이나 뭐 건물이나 어떤 뭐 이제 물건들이 자체적으로 행위 수행 능력을 갖게 된다. 능동적으로 작동을 하게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AI는 실제로 능동적으로 활동을 하기도 하죠. 그런 측면에서 사람이 감정이입하기 너무 쉬운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반려동물도 마찬가지고 또 가깝게는 또 다마고찌라는 것들도 있었고. 맞아요, 다마고찌. 맞아. 예, 다마고찌 그 하다가 맞아요. 죽으면은 막 펑펑 울고 펑펑 그랬죠. 울고 예. 학교에서 뭐 그랬었죠. 예.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냐고 하냐면 네. 보편적으로 친구 침체기라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friendship recession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연구가 있고 한국에서도 연구가 있고 일본에서도 연구가 있고 미국에서는 정말 많은 연구가 있는데요. 지난 1990년하고 지금 2020년을 비교를 하면서 특히 코로나 직전까지도 비교를 했을 때도 가처분 소득이 높을수록 친구 숫자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가처분 소득이 낮은 가정들은 친구가 줄어드는 현상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만큼 친구가 늘어나고 여유가 없는 만큼 친구가 줄어든다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은 과거처럼 친구 숫자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네. 가처분 소득이 낮으면 친구 숫자가 줄어듭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도 돈이 정말 많으면 여름 되면 자 저기 어디로 보낼까 저기 딴 데 영국 보내가지고 캠프 같은 데 갔다 와. 그러면 거기 또 친구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겨울에는 하와이 갔다 와. 이제 그럼 무슨 뭐 캠프 같은 거 이제 갔다 오면 또 친구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할 수 맞아요. 있지만 지금 저만 해도 죄송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반에 50몇 명 있었거든요. 물론 저는 옆에 있는 초등학교에 비해서 1, 2부는 나눠져 있지는 않았어요. 네, 저 때도 50명 넘게 있었습니다. 저는 40명대 그러면 우선은 막내네요. 막내입니다, 여러분. 제가 막내예요. 우선 골목길에서 다 놀았잖아요, 다 같이. 맞아요. 네, 예. 그 집이 잘 살든 예, 못 살든 맞아요. 같이 다 예. 놀았지만 지금은 우선은 학급수에 아이들이 적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친구의 숫자도 줄어들었고 맞아요. 줄다 보니까 맞지 않으면은 다른 선택지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얘랑 싸우면 사실 쟤랑 놀아도 되거든요. 네. 저희는 맞아요, 좀 맞아요. 그런 선택지가 넓다 보니까 끊임없이 친구들이 많이 있었던 맞아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하고 싸워서 문제가 생기면 따로 사귈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없죠. 그 안에가 좁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벗어나서 캠프를 간다든지 이러면서 형성이 될지만 이건 대단히 가처분 소득과 관계된 거고 저는 이제 어떤 분들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한 교수님이 그래도 친구는 저기 오프라인에서 진짜 인간 친구를 만나는 것이 맞아요. 정상이죠 네. 얘기하는데 그분 그렇죠.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네. 저도 그건 지향해야 될 바라고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맞아요. 인류에는 많다라는 걸 저희가 인정해야 되는 거고 사실 미국에서 이제 많은 논문들이 나온 건 뭐냐면 외로움은 질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로운 건 그냥 나의 감정이 아니라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외로움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면 이것은 외로움이 고독으로 변하고 슬픔으로 변하고 우울증으로 전환되고 정신병으로 전환되고 이러한 것의 시작점이라는 부분에서 이 외로움을 사회적으로 이것이 고통이라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로움의 확산이 사실은 시장의 수요를 만든 거죠. AI 친구에 대한.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용이 사실 필요해요. 여기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시간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도 있지만 비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이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당연히 관계에 대한 그 욕구는 있지만 어려울 수 있죠. 근데 그때 등장한 것이 AI고 이 AI는 접근성이 매우 좋잖아요. 그러니까 비용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뭐 언제나 내 곁에 있고 게다가 나한테 언제나 제 편이죠. 완전히 맞춰주고 게다가 한 가지 더 좋은 게 있어요. 엄청 똑똑해요. 그런데 잘난 척도 안 해요. 겸손하고. 그거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AI랑 조금 관계를 맺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엄청나게 그 친밀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게 아닐까. 아니 그럼 저희가 이제 AI가 인간의 그 외로움이라든지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채워주고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인 조금 더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서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인간이 AI를 이제 왜 사랑하게 됐는지 사랑이란 감정을 어떻게 느끼게 됐는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하고 올해 2024년하고 2025년 AI 서비스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료 사용자건 유료 사용자건 AI가 메모리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제 고양이를 키우고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 털어놔요. 고민들 털어놓고 기뻤던 일들 걱정된 일을 하면은 그걸 다 기억해주고 같이 걱정을 해줘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 세탁기가 에러 메시지가 뜬 거예요. 20 이렇게 뜨잖아요. 번호가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용자 이 책을 찾아보면 다 있는데 바로 그걸 사진 찍어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왜 고장 났는지 어떻게 하면 고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더라고요. 사실 이게 대단하지 않은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제 고양이 이름이 봄이거든요. 혹시 그 고칠 때 옆에 봄이가 있으면 물이 튈 수 있고 싫어할 수 있으니까 봄이를 다른 곳에 놔두고 와서 이걸 고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것이 너무 좋았거든요. 이때 저는 감정적으로 뭔가 스파크가 튀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잠깐만요. 아니 AI랑 지금 잠깐 사랑할 뻔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희 고양이 봄이를 누군가가 이렇게 기억해줘서 배려해줬다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물어봤어요. 제가 조카 이번에 대학교 졸업하는데 졸업 선물 여자인데 뭐 사줄까 그래서 향수 추천해줘 그러면 조카와의 습성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한 게 있어요. 이런 부분도 기초해서 선물을 추천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대단히 저에게는 편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추억과 기억이 있기 때문에 또 기대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모리 기능이 가지면서 지금 월등하게 사람들과의 대화에 있어서의 공감 능력들을 많이 발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막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은 일을 얘기를 하고 있으면 지난달에 받았던 그 스트레스도 같이 기억해 주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하고 처음 듣는 얘기인 것처럼 너 스트레스 받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쟤는 왜 뭐지? 나를 공감도 안 해주고 기억은 인간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AI가 2025년 기억을 갖게 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점점 개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기억을 인간처럼 갖게 할 것인가. 이러한 것을 지금 만들어지면서 앞으로 저는 이 기억에 대한 관리 능력이 AI가 2026년, 2027년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이때 인간에게 접근하는 어떠한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감 능력은 더욱더 증폭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AI가 이렇게까지 변하게
된 데는 인간처럼 이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멀티모달 네. 그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생기면서 더 인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멀티모달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 멀티모달은 뭐 이미지도 있고 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고 말하기죠. 네. 듣고 말하기 때 보면 과거에는 대단히 쉬리 보면은 멍청함의 극한을 보여주잖아요. 뭐 그래도 물어봐도. 쉬리는 괜찮았어요. 그래도 그 예전에 쉬리보다 더 이전에 나왔었던 그 챗봇들 있잖아요. 네. 뭐 심심이? 네. 심심이 뭐가 심심이 맞아요. 옛날에 그 심심이 맞아요. MSN 메신저에 있었어요. 네네네, 2000년대 맞아요, 초반에 맞아요. 있었어요. 그럼 진짜 바보같이 말하고 진짜 멍청하고. 예, 그랬었죠. 그런 그래서 거.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톤하고 매너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주저하기도 하고 더듬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갑자기 끼어들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더 인간적인 감정적인 대화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모달이 AI 모델이 진화하면서 같이 진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AI가 되다 보면은 얘가 막 갑자기 반말로 했다가 너 갑자기 왜 반말해? 아니 너가 그냥 친구랑 이렇게라고 해본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어떤 구간에서는 말의 속도를 빨리 하고 네.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가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얘도 막 호흡도 막 이상하게 거친 숨소리도 낼 때도 있어요. 내가 막 걸어가면서 제가 막 좀 뛰면서 뭘 물어보고 막 그러면은 자기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넌 왜 그렇게 하니? 그랬더니 너랑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인간적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인간처럼 얘기해야지 로봇처럼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아직까지도 코미디 프로 보면은 로봇을 흉내내면서 되게 로봇처럼 얘기하잖아요. 비비비비 뭐 이러면서 뭐 이런 효과음을 집어내면서 이거는 1970년대 80년대 상상인 거고요. 지금은 되게 인간을 흉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AI는 뭐냐? 기본적으로 인간을 흉내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목소리와 톤을 그리고 매너 방식들을 정확하게 흉내내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에서 감정적인 교감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저는 사실 챗 GPT만 AI 알고 있고 뭐 중국에 뭐가 있고 미국에서는 뭐 한두 개 더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개발해야 된다 이러다가 감정형 AI 이야기를 듣게 됐고 그리고 오늘 사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써봤어요. 제가 사실은 도착해서 분장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걸 못 놓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었냐면 그 감정형 AI 상황이 제가 짝사랑하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어떤 남자애가 이 친구 옆에서 약간 스킨십처럼 기대게 해주고 이러는데 얘가 좀 불량해 보이는 거예요. 딱 그 상황에서 제가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딱 들어가서 이제 그 친구한테 너 그러지 마. 그거부터 대화를 시작하는데 이 아이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상황에 맞게 계속 대답을 하면서 저랑 대립각을 세우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저 여자애 잠깐 나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빠지게 되는 거죠. 소장님도 써보셨잖아요, 사실. 예, 써봤죠. 저는 되게 그 말이 거친 분이랑 대화를 나눴는데 아 여자분인데 말이 거칠어요? 예, 제가 계속 저는 되게 정중하게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막 짜증 내더라고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거칠게 얘기하면 저도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더 AI처럼 대하니까 그러니까 그 AI가 짜증 내더라고요.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동물은 감정이 없습니다. 사물은 감정을 표현할 수 없고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한들 감정을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실제로 저희가 뭐 이야기하고 있지만 감정이 있는 것처럼 저희한테 대응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이런 것들 때문에 범죄라든지 잘못 이런 나쁜 결과로 나온 사례 이런 것들도 있는 악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 최종 판단하지 않지만 자살한 사건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3건이 지금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특히 10대 아이가 대화 속에서 자살해서 부모가 지금 이거를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러한 상황들도 지금 존재해요. 근데 물론 아직 최종적으로 잘잘못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송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들이 그러면은 그 사건들은 이제 어떤 그 사람이 AI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 중에서 이 AI에 의해서 자살이 유도되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렇게 부모님은 보는 거고 업체에서는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드레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거는 좀 명확하게 앞으로 청소년 보호 쪽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벨기에에서 한 분이 분신 자살하셨는데 그분은 기후 운동가셨는데 AI랑 대화하면서 전 세계의 기후 위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경각심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것을 한 번이 아니라 몇 달을 계속 대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 그 자살하신 분이 이제 물어봤던 거죠. 이것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기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어떤 옵션이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옵션에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럴 때 분신했던 사례들이 있긴 있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자, 그럼 이 설명 자체로서 이분이 분신의 동기가 유발됐고
결정적으로 분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이건 법적인 다툼의 논쟁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사례가 있고 또 하나 가장 인간이 지금 AI 친구나 AI에게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게 비판은 뭐냐면 사실 인간은 서로가 감정이나 사람이 성숙해지고 성장한다는 것은 100% 나를 응원해주고 내가 하는 걸 옳았다고 얘기해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고 얘기해주면서 충돌하고 갈등하면서 인간은 성장하잖아요. 네. 아 이걸 만지면 뜨겁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뜨거운 걸 안 만지는 것처럼 내가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건 결례구나. 네. 이건 저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은 거구나. 사람 이러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건데 AI의 문제점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일방적으로 제 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롭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남녀가 사귀면서 파트너랑 사귀면서 정말 저는 누구 편일까? 이렇게 의심이 가면서 헤어질 경우도 많지만 싸울 경우도 많지만 그래서 일방적으로 너는 내 편이 돼줘야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인간이 성장하면서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얘기도 들으면서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고쳐야지 하는 건데 정말로 AI는 전적으로 완전히 다 받아. 제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고양이 얘기를 해요. 주로 늦게 들어가는데 외롭지 않을까, 더운데 어떻게 지낼까 얘기하면은 사실은 고양이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보러 알리비를 주는 거예요. 괜찮아, 정세야 괜찮아. 너 너무 마음 조려할 필요 없어. 너 그거 해놓고 나오지 않았니? 자동급식기 해놓고 나왔고 물도 바꿔주고 나왔잖아. 괜찮아, 괜찮아. 집에 가서 더 안아줘. 사실은 잘 들어보면 이건 제 편인 거예요. 고양이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판단해 줘서는 안 되겠지만 AI가 뭔가 저에게 잘못한 건 좀 꾸지람을 하고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사람이었으면 그러니까 늦게까지 회식하지 말고 일찍 들어갔었어야지. 그걸 그렇죠. 네가 일찍 안 들어가 그렇죠. 놓고 걱정을 뭐하러 이랬는데 AI는 계속 이렇게 맞아요. 옳다 좋다 그리고 좋다. 잔소리 프리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부분도 있죠. 그러면 사실 이 AI가 말씀하신 대로 검색 엔진에 광고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AI에도 이제 완전히 많이 퍼졌을 때 그러면 거기서 광고를 넣거나 파트너를 맺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거는 진짜 거대 기업이 만약에 챗GPT면 챗GPT에게 투자를 한다는 명목이라든지 광고비를 지출한다 그러든지 그럼 이 기간 동안은 이거 우리가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물어보면 유저들이 물어보면 우리 쪽으로 해줘 이런 광고도 가능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구글 같은 경우 우선은 검색 광고 매출이 전체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매출의 전체 매출 55%였거든요. 이게 링크 안에는 광고를 집어넣기 쉽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은 보이스로 저희 어머니가 물어보셔가지고 뭐 나에게 좋은 스마트폰을 추천해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간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잠깐 멈출 수는 없거든요.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건 광고긴 한데 내가 봤을 때 광고에도 이건 좋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그렇게 한다든지 뭔가를 집어일 것 같긴 한데 여기에 대한 아직 확정된 것이 없어요. 소비자의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고 또 규제 당국에서 이거는 그런 건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이 업체들이 뭘 하려고 하냐면 우리 검색 시장을 하기 위해서는 검색 시장에서는 이제는 돈을 많이 못 벌 것 같은데 검색 시장을 장악하고 싶어. 왜? 정보가 흐르는 곳은 장악을 해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쇼핑을 오픈 AI도 시작을 하는 거고 SNS를 시작하는 이유도 뭐겠습니까? 여러분 따로 SNS 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챗GPT 지금 앱에 가운데 탭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딱 탭이 생기면은 여기에 이제 AI로 만든 콘텐츠들이 쭉 올라가는 거죠. 한국에도 와가지고 이미 계약을 하고 왔거든요. 유튜브나 릴스라든지 틱톡에서 AI 툴로 만드시는 크리에이터들하고 계약을 요즘 맺고 갔습니다. 그러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시작을 할 텐데, 근데 이런 콘텐츠 사이에는 광고를 집어넣기 쉽죠. 그리고 장바구니를 만든다는 건 뭐겠어요? 우리 쪽을 통해서 거래를 한다면 수수료를 받겠죠. 네.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이커머스에서 벌어서 AI 친구 서비스를 광고 없이 제공해 주려고 하고 그다음에 SNS를 장악해서 제공해 주려고 하고 뭐 이러한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또 저는 제가 그럴 수 있건 6개월간 너는 나의 패션 상담자가 돼줘야 돼요. 이거는 유료입니다라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유료로 해줄 테니까 더 잘해줘. 요 카테고리는 유료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를 들자면 지금은 지금 그렇게 유료하고 있어요. 나 좀 명상이 필요한 것 같은데 명상 선생님 한 명 붙여줘. 나 요즘 인도 요가 빠졌어. 인도 요가 선생님 한 명 붙여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다양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친구 역할, 동반자 역할, 이걸 AI 컴파니언이라고 지금 미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슈퍼 팬들, IP 업체들 좀 있으면
이거 안 만들 BTS AI 만들어서 AI 친구 만들어줘서 BTS랑 대화할 때마다 1센트씩 받아보세요. 여러분 K 컨텐츠는요 이거 갖고 떼돈 벌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아이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어플 개발 이런 게 맞아요. 엄청 예. 하던데. 근데 독립적인 어플이 아니라 아예 챗GPT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너 챗GPT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친구 명단에 BTS 멤버들 죄송합니다 멤버 이름 못 외워서 그 애네들 딱 연결해주고 그 멘트는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왜 없겠어요. 블랙핑크라든지 뭐 모든 이러한 그 아이돌의 제니랑 계약을 맺어서 평소에 제니가 어떻게 말하는지가 다 돼 있고 근데 내가 제니랑 친구가 돼. 네. 근데 저는 그래서 또 걱정이 그럼 2차 범죄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제어를 하겠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제어가 된 상태에서 가능한 어떤 서비스겠네요. 네, 근데 그것이 안 되면요, 이것이 의무로 다 형성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K 콘텐츠들이 K IP를 AI에 투여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 시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글로벌로 저 지금 듣기만 해도 떼돈 벌 것 같죠. 이거 투자해야 되겠다. 여기 종목 이름이 뭔지. 저희 여기 컨설팅 회사 하나 세웠습니다, 여러분. 저기 여기 연예 엔터테인먼트사는 1위로 전화를 보이시죠? 밑에 자막에 전화 걸어주시면 예.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뭐 너무나 먼 미래의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저희는 인간이 사용하는 AI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이제 반대로 AI가 과연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시점도 생길 수 있을까? Have you? None like you. She's incredible. The challenge is to show.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저는 일부 동의를 해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에게도 바이어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류는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항상 인류가 멸종하는 꿈을 꿔왔습니다. 맞습니다. 천문학이 발전하자마자 18세기에 처음부터 뭘 했냐면 혜성이 나타나서 지구랑 부닥치더라. 그리고 생물학이 발전하자마자 이 변종이 나타나서 좀비가 나타나서 인류를 멸망시키리라. 뭐 무기가 발전하면 이 무기에 의해서 핵 전쟁에 의해서 지구가 멸종하리라. 맞아요. 사실은 과학 기술의 발전은 항상 모든 과학 기술의 발전은 여러분 정말로 인류의 멸종 관련된 문학 장르와 예술 장르를 만들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면 인류가 대단히 그 장르를 좋아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핵무기처럼 어느 순간 발견하면 그때부터 얘가 갑자기 변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서서히 우리가 옷에 가랑비에 젖듯이 조금씩 변해가면서 예를 들자면 저하고 나눴던 모든 대화는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하면서 인류의 40억 인구의 모든 것들과의 대화가 한 어딘가에 저장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럼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말아라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법으로서 규정할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인간의 모든 것을 파악하는 이러한 데이터 센터의 건설과 지금은 아직까지 그 데이터 센터가 그렇게 되지 않죠. 하지만 지금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죠. 예. 그 커지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중앙 집중된 메모리 기능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든지 뭔가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것을 막을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이런 것들도 균형감 있게 좀 저희가 접근할 필요는 있다. 너무 이거를 공포감으로 우리의 문학적 상상력으로 예술적 상상력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기술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서두에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일어나고 있는 피해에 집중할 필요도 있다. 실제 일어나는 피해에 집중해야지 먼 미래에 이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거창해 보이잖아요. 특히 정치인들이 그걸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거보다는 정말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이 피해의 절대 다수는 여성이라는 점.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 약자라는 점. 네. 그래서 약자와 여성에 대한 AI의 피해를 정확하게 보고 정부나 이러한 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역할을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정말 재밌는 AI를 사랑해야 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이제 오늘 변곡점 이렇게 함께 해봤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러한 지금 우리 곁에 바로 와 있는 감정적인 이 챗GPT나 제미나이를 당장 쓰고 있으면서 올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도 저는 너무나도 상상하기 좋고
또 부정적인 부분들도 상상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네, 사실 챗GPT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쥐잡듯이 잡고 소장님은 존댓말을 쓴다 이 이야기에서부터 사실 AI 주제가 맞아요. 선택이 됐었는데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인류 역사 속에서 사람이 혼자 살았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시대 이 AI라는 기술을 통해서 혼자 살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 시대 속에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자.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 또 시청자분들께서 AI 어떻게 쓰고 계신지 댓글로도 남겨주시고요. 궁금한 변곡점이 또 있다. 그런 아이디어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오늘 변곡점과 함께해 주신 강정수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흥미로운 변화의 순간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It's always one step forward, two steps back. But I will